안녕하세요. 건축구조학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면으로 했던 내용을 빠르게 복습하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과 번호 기억해 주시고요. 강의 순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총론, 그리고 두 번째 건축과 구조, 세 번째 하중과 응력, 네 번째 구조의 재료, 그리고 다섯 번째 지금까지 어떤 건축 구조, 그리고 여섯 번째 구조 시스템, 그리고 일곱 번째 구조 시스템의 구성 원리,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목차들이 이렇게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오늘 배울 거는 바로 첫 번째 챕터, 이 건축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란 무엇인가, 구조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거기에 이제 건축과 구조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건축과 구조는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개념이 좀 들어서면 여러분들이 건축과 구조의 관계, 그리고 구조가 건축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이해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살펴보도록 하지요. 교재는 저번에 소개해드렸죠. 교재는 김은당에서 나온 건축 일반 구조학, 장화균 저자께서 쓴 이 건축 일반 구조학에 제가 살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 교재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꼭 굳이 근데 안 사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건축과 구조, 이준하 저자가 쓴 건축과 구조, 이 책을 주로 이 책을 기반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꼭 하나씩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 원칙이에요. 제 원칙. 구조라는 과목이 상당히 딱딱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여러 가지 좀 잡다한 것들 빼고 중요한 구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구조라는 건 상당히, 건축에서 구조라는 거는 껍데기, 그 다음에 장식,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아주 중요한 뼈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조가, 건축의 구조. 그래서 그러한 것들, 잡다한 것들 털어내고 중요한 것만 배우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건축의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확립을 해보자. 자, 이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쭉 건축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학년이 건축학 학생이 끝날 때까지 구조 개념이 생기지 않아. 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학부 때 건축과 구조를 배웠는데 너무 흥미가 없었어. 그래서 구조 개념이 졸업할 때까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조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강의 노트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요.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건축과 구조에서 도대체 구조가 뭐야? 구조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관계, 구조 요소와 건축 요소가 같을 때, 때로는 건축이 구조 요소 플러스 건축 요소로 이루어질 때, 때로는 거기에다가 어떤 부가 구조가 더 첨가됐을 때,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건축과 구조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사전 지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첫 시간에 같이 퀴즈도 냈었고 과제로도 내줬었죠. 그래서 1번은 지붕과 지붕 천장,
그리고 외면벽, 외주벽, 내면벽, 바닥, 천장, 처마, 창, 바닥 천장, 칸막이벽, 모계벽. 자, 이러한 공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내부 공간의 개념들과 언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주 보고 그려보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건축 학도로서, 건축가 학생으로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용어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형성하는 이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고 영어를 익숙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마감, 특히 이 공간의 어떤 내부 공간을 보통 우리가 바닥하고, 우리가 실내에서는 바닥하고 벽하고 그 다음에 천장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거기에 또 창이 나고 그 다음에 출입구, 여러 가지 개구부들이 설치되잖아요. 이런 공간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 대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고, 또 용어 자체가 별도의 용어가 있긴 한데, 제가 여기서 보여준 이 그림을 예시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벽도 보면은 외주벽이 있고 뭐 이렇게 칸막이 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외벽 같은 경우는 외주벽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외면벽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외벽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외면벽은 아마 마감 재료, 벽의 마감 재료와 가까운,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성격을 부여할 때 외면벽이라고 하고, 구조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외주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외면벽, 외주벽 다 외벽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외벽, 내면벽도 마찬가지 내벽이라고 부르는데, 외면벽, 그 다음에 외주벽, 면과 주가 들어갈 때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천장 같은 경우도 여기는 천장이지만 그 지붕에 있는 곳은 지붕 천장,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바닥 천장, 이 내부 공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천장의 용어들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부의 인자라는 거예요. 즉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죠. 건축물에 우리가 건축물에 주는 영향의 요소들이 대충은 알고 있죠. 햇빛이랄지,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어떤 바람, 열, 소음, 또 건축에서 중요한 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때로는 대부분 막아줘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대부분 차폐시키거나 막아줘야 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 일광, 비 이런 것들은 때로는 바람이나 그 다음에 시선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바람은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죠. 열과 소음은 차단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외부의 인자들은 항상 주로 우리 건축이나 구조가 막아야 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몇몇 요소들은 우리가 안으로 끌어들여서 건축에 도움이 되게끔 하도록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런 요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요소를 반영했을 때 건축 디자인이 완성되고 거기 구조가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내부의 공간 구성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었고요. 똑같은 엊그제 지난 수업 시간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1번은 천장,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벽,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히 바닥이겠죠. 출입구, 창, 이렇게 내부 공간은 이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져 있다. 바닥과 벽과 천장, 이게 하나의 공간 구성 요소를 이루고, 거기를 소통하게 하는 것들은 출입구와 창이 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공간, 내부 공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자 보시면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건축물에서 있어왔던 랜드마크의 건물들이에요. 랜드마크의 건물들인데 여러분들이 다 이케아는 유명한 건축물들이죠. 유명한 건축물들인데 보시면은 이제 피라미드, 너무 유명한 피라미드가 상당히 거대하긴 한데 보시면 어때요? 오늘날 지어지는 현대 건축물의 타워들을 보시면 고층 건물, 스카이스크래퍼 건축 건물들을 비우면 상당히 높진 않죠. 보면은 이렇게 토론토 타워, 그 다음에 동경 청사, 에펠탑 같은 경우도 한 300m 중반대고요. 그 다음에 존 행콕 빌딩 뒤에 있는 것들, 그리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래서 오늘날은 거의 800m까지 점점 건물들이 높아지고 있죠. 뭐 요즘에 하는 두바이의 버즈 칼라파 이런 것들이 부르즈 칼라파까지 보면 상당히 건물들이 이제 800m고 곧 1000m에 가까운 건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건 뭘 말할까요? 즉 구조 기법, 건축물의 때대를 이루는 구조, 그 구조의 기법들이 발전될수록, 구조의 기법이 발전될수록 건물의 기능이 향상되고 건물이 더욱 높아졌다. 그래서 아마 건축의 구조가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게 되면 마천루, 즉 뭐 1km가 아니고 10km, 인간의 욕심은 또 끝이 없기 때문에 대기권까지 어떤 상당히 높은 에베레스트를 넘어가는 그런 건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그림은 구조의 발전으로 건축물은 계속 성장하고, 특히나 건축물의 높이, 이 중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구조는 건축이 이 구조를 통해서 중력과 싸워내서 얼마만큼의 높이의 건물까지 지어질지 상당히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 전문가로서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 건축과 구조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을 알아볼 건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비트루비우스라는 유명한, 아주 예전에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어요. 아주 뭐 할아버지뻘 건축가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건축을 이루는 것은, 건축은 견고해야 되고 건축은 편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워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마치 건축의 성경처럼 돼가지고 건축은 상당히 건축의 3대 기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조, 기능, 미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건축은 비트루비우스가 말했던 견고함은 구조로, 편리함은 기능적인 거고 결국 아름다운 미죠. 그래서 구조, 기능, 미가 건축의 3요소이다. 근데 보세요. 구조. 이 3요소 중에 뭐가 제일 위에 있죠? 구조. 네, 구조가 가장 위에 있어요. 3요소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구조가 있지 않으면 이 기능과 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애초에. 왜? 건물은 서 있어야 되니까. 건물은 성립이 돼 있어야 되고 땅을 밟고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건축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은 구조는 건축의 요소이긴 하지만 때로는 구조의 전부일 수도 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기능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다, 훨씬 더 우선하는 요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럼 구조가 뭐냐? 구조는 제가 사전을 찾아왔어요. 구조는 자, 사전적임을 한번 봐보시죠. 어떤 물건이나 조직체 따위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서로 짜인 관계나 체계. 자, 어떤 물건이나 조직체 따위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서로 짜인 관계나 그 체계. 어렵네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뜻이구나. 어쨌든 뭔가 관계나 체계라는 거죠. 관계. 뭔가 얽히고 엮어주고 뭔가 서로 연결되면서 성립하게 해주는 그런 관계나 체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건축적인 공부로 돌아가 보면 구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요소들이 구조 요소예요. 다 여러분들 언어로 배워봤다고 합니다. 자, 구조 요소를 살펴볼게요. 영어로 스켈레톤이라고 하거든요. 스켈레톤. 구조는 뭐 기초, 기둥, 내력벽, 아까 봤죠? 보, 큰 보, 작은 보, 바닥, 지붕, 계단. 우리가 말하는 이런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구조가 된다는 거죠. 관계나 체계, 부분들이 서로 짜인 관계나 체계. 자, 기초, 기둥, 내력벽, 큰 보, 작은 보, 바닥, 지붕, 계단. 이 구조 요소가 엮어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구조인 거죠. 근데 건축은 이 구조로만 만들어져 있냐? 그렇진 않아요. 거기에다가 건축 요소라는 게 붙어 있어. 자, 그래서 건축은 구조 요소와 건축 요소가 합쳐졌을 때 만들어지는 게 건축입니다. 건축 요소 뭘까요? 비내력벽, 천장, 창호, 장식재, 마감재. 즉 뭔가 표피나 마감하고 같은 거예요. 자, 힘을 받지 않는 명칭들과 상관 있는 거죠. 자, 비내력벽 힘을 받지 않아요. 천장 힘을 받지 않습니다. 창호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력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장식재, 마감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축 요소는 envelope, 즉 스킨, 피부와 같은 거예요. 피부. 자, 구조는 스켈레톤, 뼈라는 뜻이에요. 뼈. 그래서 구조 요소는 뼈, 건축 요소 envelope는 스킨이에요. 그래서 뼈와 스킨, 뼈와 피부로 이루어지는 게 건축이고 구조는 뼈의 역할을 한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뭐 갈비뼈, 뭐 다리뼈 이런 뜻이지. 뼈에 기초뼈가 있고 내력뼈가 있고 보뼈, 바닥뼈, 지붕뼈, 계단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좀 난해하긴 한데 제가 나름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 요소와 건축 요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구조 요소와 건축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물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물인데 콘크리트 라면조라고 합시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구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텐데 우리가 일반 시민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같이 건축을 전공한 학생들이건 간에 건물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 있구나. 흰색 건물에 유리 건물 이렇네. 자, 근데 우리 건축 전문가들은 건물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건물을 이렇게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투시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항상 보더라도 우리는 마치 엑스레이 안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을 투시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엑스레이 처리가 돼서 건물의 내부까지 다 추측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건물은 구조체 안에 기둥 그리고 창호 그다음에 보가 건물을 받치고 있고 천장 바닥 여기에는 비내력벽이구나. 얘는 힘을 받지 않아. 힘을 받지 않는 벽이고 안에 있는 벽들은 이 벽들은 비내력벽. 그리고 밑에 흙 밑으로 기지 밑으로 내려가 보면 뼈대가 있겠구나. 기초가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항상 우리는 건축가는 이 건물의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을 추측해내고 이걸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배우면서 같이 해야 될 실력이라는 거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조 요소, 뼈, 건축 요소, 피부 이게 같을 때가 있고 같아서 건축을 만들 때가 있고 구조 요소 플러스 건축 요소 얘네 둘이 합쳐져야 건축이 되는 구조가 있고 합친 데다가 뭔가를 더 붙였을 때 부가 구조를 더 붙여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세 가지의 건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구조 요소가 즉 건축 요소가 되는 경우 뭐 가장 단순하겠죠. 구조와 뼈와 피부가 합쳐졌을 때 사람이 당연히 만들어지죠. 뼈, 피부, 부가 구조, 뭐 모자랄지 뭐 내지는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붙여졌을 때 건축이 될 때가 있죠. 이건 좀 더 뭔가 더 디테일하고 뭔가 더 현란하겠죠. 그래서 가장 단순할 것 같고 가장 보통적일 것 같고 가장 뭔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관계가 모든 건축을 결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구조 요소와 건축 요소가 니꼬르 곧 구조 요소가 건축 요소가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바로 이거예요. 이글루나 원시집들 보세요. 어때요? 구조 즉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건축 요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즉 뼈와 피부가 하나라는 거죠. 자, 공간과 형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구조 요소와 건축 요소가 같은 이러한 케이스는 뭔가 움직일 수 없어. 왜냐면 무너지거든요. 예. 뭔가 피부나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어. 무너지기 때문에. 공간과 형태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얘네는 구조 요소가 즉 건축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구조 요소가 바로 건축 요소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 자, 조금 더 진화된 건축을 봐볼까요? 자, 맞아요. 로마의 판테온인데 원통형의 하부 구조와 돔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건축의 전체예요. 이게 전체. 다른 어떤 건축 요소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구조가 되고 바로 그거 자체가 피부가 됐어요. 자, 요게 피부이면서 구조인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 요소가 직접 건축 요소가 되는 구조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공간 구성이 상당히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부가 요소가 없으니까. 부가 요소가 없으니까. 건축 요소가 바로 구조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구조 요소가 또 건축 요소가 되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축은 상당히 뭔가 우리한테 정서적으로 근원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경외감을 들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당히 이런 케이스가 있다. 현대로 와도 베이징에는 올림픽 스타디움인데 이거 새 지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죠. 지붕, 새 지붕 전형인데 얘네도 보시면은 얘네는 두 개의 구조로 쌓였는데 이 트러스 이렇게 복잡한 현수 이 복잡한 트러스 구조가 주 구조고요. 그 바깥으로 이 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안전 구조 세 구조가 있어요. 세 구조. 주 구조의 프레임과 주 구조의 트러스 프레임과 또 다른 안전 구조의 프레임이 있어요. 얘를 지탱해주고 얘를 지탱해. 근데 이거 자체가 형태야. 예. 이거 자체가 건축이야. 여기에 뭐 다른 게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형태인 거죠. 건축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 요소와 건축 요소가 같은 거. 이거는 바로 이글루나 로마 판테온이나 베이징 스타디움이다. 이런 것들은 구조와 피부가 하나라는 거죠. 피부가. 이 피부가 구조예요. 힘을 받아. 건물을 지탱시켜요. 자, 이런 게 있고, 가장 많은 요소는 구조 요소 플러스 건축 요소죠. 구조 요소 플러스 건축 요소. 구조와 건축 요소, 즉 뼈와 피부가 합쳐져서 건축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가장 많아요. 일단 근원적으로 가봅시다. 여기 뭐 어때요? 이걸 아주 원시 수혈 주건데 보면 이게 뼈죠. 이게 뼈. 네. 이 뼈대에 총화로 벼로 만든 외피를 덮어서 만든 게 이 가장 원시적인 뼈 플러스 건축 요소, 구조 요소에다가 건축 요소를 합친 집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게 뼈야. 이게 뼈에다가 바깥에다 집을 쌓아서
엮어서 피부를 만들었어. 집을 쌓아 엮어서 피부를 만들었어. 그래서 뼈대에 외피를 덮어 만드는 이게 원시 수혈주가가 바로 구조에다가 건축 요소를 더 씌운 거죠. 보시면은 그 관계들은 구조 플러스 외피는 보시면은 이 검정색으로 칠한 게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구조. 얘네들은 배열의 관계를 가져요. 구조와 외피가 이렇게 면하는 관계. 즉 구조와 건축 요소가 동일하게 면하게 되는 경우는 한 면에 구조도 보이고 외피도 보여요.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구조. 기둥이라고 합시다. 구조 안에 외피를 집어넣는 경우는 바로 구조가 바깥으로 보이고 구조가 외부로 돌출되고 건물이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건축이 형성되는 관계가 있고 또 하나 살펴보면 구조가 안에 있고 외피가 아예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 바깥에서 봤을 때 구조 요소가 안 보이죠. 네, 구조 요소가 아예 안 보이는 거. 그냥 박스가 있는 경우. 네, 구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물론 내부로 들어가면 구조 요소가 보이죠. 근데 반대로 구조 요소를 아예 은폐해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바깥에서도 안 보이고 내부에서도 안 보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면 구조 요소는 아예 안 보이는 거야. 네, 구조 요소가 은폐된 경우. 자,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건축 플러스 구조 요소를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강조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들이 보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구조 요소와 건축 요소가 합쳐져서 어떤 건물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결국에는 구조와 외피가 나란히 배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구조 요소가 돌출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외피 요소가 돌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건물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건물의 그 전체적인 모습을 결정하는 거죠. 자, 이 건물은 어때요? 보시면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나름 구조하고, 자, 이게 구조잖아. 이 뼈대가. 외피가 면에 있어요. 즉, 이런 관계죠. 구조 요소와 건축 요소가 동일하게 배열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구조가 살짝 보이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구조와 외피가 뭐, 나름 동등하게 배열되어 있는 그런 요소예요. 이런 건물들이 가장 많죠. 그래서 구조와 건축의 관계가 구조 플러스 건축에서는 건물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강의는 월요일날 대면 수업을 통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